자, 그럼 세 번째 컨텐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상 수혜주가 뭘까? SK바이오스 좀 비싸. 리처처 TV 알겠어. 근데 너무 비싸. 시가총액도 너무 비싸고 몇 조야 이거 10조가 넘고 단가도 16만 원 나 못 사겠어. 오케이. 그럼 여러분 이런 종목은 어떠십니까? 파미세. 화이자,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원료 공급. 우리 아까 봤죠? 모더나 생산량 2배 늘렸고 원래 15억 최대 10억회에서 15억회분이었는데 30억회분을 늘렸죠. 화이자도 2배 늘립니다. 그죠? 근데 그 생산량을 2배 늘리는데 원료를 공급하네. 그럼 얘도 원료를 원칙적으로 2배 이상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거죠. 그죠? 상승 모멘텀이 생긴 겁니다. 원료는 공짜가 아니고 돈이죠. 그럼 실적이 더 잘 찍히겠죠? 그럼 이런 것들은 투자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항상 중요한 건 뭐냐? 직접적으로 수혜주냐? 직접적으로 화이자와 모더나한테 얘네가 약을 팔 수 있냐? 원료를 팔 수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게 바로 대장주와 이등주를 가르는 겁니다. 가르는 거예요. 봅시다. 여기 보시면요. 파미세 같은 경우는 고품질 고순도의 MPG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업체라고 합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뭔데? 봅시다. 이번 계약권은 뭐 유럽과 많죠. 뭐 MPG가 뭐 고문자 특성 때문에 뭐 대체 불가능하대요. 이 물질이 꽤나 뭐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물질에 대해 설명을 한번 보자고요. MPG가 뭐냐면 단백질 신약을 효과적으로 전달시키기 위한 전달체입니다. 그런데 약물 전달 기술인 패길레이션에 사용되는데 패길레이션은 PEG를 단백질에 결합시켜 단백질 신약의 효능을 높이고 지속 사용 시 내성을 억제하는 기술이다. 어려워. 전혀 상관없습니다. 바로 뒤 문구를 보시죠. 뭐냐면 독일의 머크, 에보닉, 인더스트리스 등 해당 원료 의약품을 가공 합성하면 RNA 기반 백신인 화이자와 모더나 코로나 백신 생산 원료로 활용된다. 느낌 오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얘네의 원료가 바로 화이자 모더나로 직수출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완전 원재료이기 때문에 머크와 뭐 에보니 인더스트리한테 얘네가 수출을 하면 얘네가 이것을 가공해서 이것을 화이자 모더나가 RNA 백신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직접적 수혜주입니까 아닙니까? 채팅 한번 쳐보시겠어요? 그죠? 수혜주죠. 네, 수혜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종목, 여러분들이 바이오를 할 때 빨리 수익 내길 원하시면서 그냥 옳은 것들에 뒤늦게 따라가시잖아요. 이 종목이 뭐 하는지, 이게 왜 대장주인지 이런 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명확한 건 뭐냐면요. 단타를 할 때 이 종목이 대장주인지 아닌지 자기가 분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은 자기가 찾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볼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뭐냐면요. 바로 증설입니다. 왜냐면 증설은 예를 들어 얘네가 1년 동안 생산을 100만큼만 했다라면 증설이 되면 뭐 200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증설 이슈를 굉장히 좋게 보고 굉장히 눈여겨보는 개인적인 투자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모든 종목에 있어서요. 그런데요. 바로 파미셀이 뭐냐면 이미 단일 매출이 지난해 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94%나 증가했고요. 올해 말 이미 이 MPEG, 그러니까 이게 뉴클레오시드인데요. 이 뉴클레오시드 공장을 증설해서 올해 말에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뭐였죠? 우리 아까 RNA 만약에 백신 지재권이 풀리면 최소 6개월 걸린다고 했잖아요. 아까 뭐 4개월에서 10개월 걸린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풀린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맞춰서 딱 공장 증설이 완료되네. 와우. 이거 그럼 엄청나게 잘 팔리겠구나. 반대로 백신 지재권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 모더나도 화이자는 CMO 생산량 아예 2배나 늘려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어쨌든 간에 얘네 지금 원료가 엄청 필요하잖아요. 올해만 필요한 게 내년도 또 필요합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이 내년 가동되는 부분은 엄청나게 돈이 되겠구나. 굉장히 중요한 돈 냄새를 맡아야 돼요.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 보시면요. 바로 이게 파미세 기사인데요. MPG 공급 요청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하냐. 바로 화이자 및 모더나 등이 생산하는 코로나19 RNA 백신의 MPG 활용이 필수인 만큼 국내외 글로벌 업체의 공급 요청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 좀 주목하셔야 돼요. 뭐냐면 김성년 파미세 부사장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지난달 중순 코로나19 RNA 백신에 활용된 MPG 물량에 대한 첫 주문이 체결한 데 이어서 뭐 추가 주문이 이뤄져 공급 요청이 빠르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오케이? 여기서 주목해야 됩니다. 뭐라고 말했냐? 당사의 MPG를 공급받는 국내 업체가 모더나와 RNA 전달체의 기술 이전을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뭐죠? 기술 이전을 협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RNA 전달체라고 하네요. 이거 뭐 아무튼 뭐 CMO를 지금 하고 있나? 부사장이 언급했거든요. 이게 제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딱 이 기사 보자마자 녹십자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뭔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다시 본론 돌아와서 파미셀은 지난해 이 뉴클레스드, 이게 MPG가 이름이 뉴클레스드인데요. 지난해 190억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300억을 상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190억에 뭐 300억이면 100억이 넘으니까 50%가 넘겠죠.
그죠? 그러니까 실적 성장성이 담보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지금 얘네 공장 가동이 올해 말부터나 내년도부터 가동된다라고 하잖아요. 그건 증설 효과가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증설 효과가 반영된다면 더 많이 실적이 성장할 수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뭡니까? 화이자와 모더나의 어쨌든 생산하는 이 백신의 필수 품목이다. 느낌 오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을 하실 겁니다. 에이스티팜은요? 에이스티팜 뭐 없나요? 에이스티팜도 뭐 백신 RNA 원료 한다고 하던데? 찾아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MPG 뉴클레오시드가 바로 이게 파미셀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에스티팜이 하는 게 바로 이 올리고입니다. 근데 에스티팜은 뉴클레오시드도 하고 올리고도 하는데 이게 주력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에스티팜이 대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파미셀은 제가 관련 기사를 건색보면 부사장이나 이런 관계자들이 정확하게 이 백신에 대해서 생산 요청이 많이 나왔고 실질적으로 매출이 나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에스티팜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면요. RNA 관련해서 뭐 원료라고만 나오지 실질적으로 관련해서 매출이 이렇다 그런 기사는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파미셀이 조금 더 대장주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거예요. 뭐냐면요. 지금 이 뉴클레오시드가 RNA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RNA에도 치료제가 있고 백신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에스티팜의 수주 이력을 보면요. 모두 다 치료제에 들어가고 있어요. RNA 치료제. 그리고 RNA 치료제가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성장성이 좋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RNA 치료제로는 어쨌든 성과가 있는데 RNA 백신의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죠? 얘네가 그 백신에 대한 설비를 늘리니까 그러니까 백신 CM원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원료 부분은 치료제로만 스토리 썼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차별화가 나타납니다. 근데 얘네가 지금 보시면 증설이 완료되면 뭐 240만 도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린 에스티팜은 이 생산하는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수주 가능성이 낮다라고 말씀드리죠. 그죠? 근데 얘네가 추가적으로 증설하면 뭐 1억 5천만 도즈까지도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는데 그거 되면 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에스티팜도 어찌됐든 간에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와 뉴클레오시드를 하긴 합니다. 근데 제가 다 기사를 찾아봤지만 정확하게 파미셀 관계자처럼 에스티팜 관계자가 내가 뭐 백신 원료로 뭐 판매하고 있다, 협의가 잘 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에스티팜보다는 파미셀을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개인적 의견이에요. 오케이. 여러분 파미셀의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 시가총액이 지금 9,923억입니다. 그리고요 에스티팜 한번 시가총액 볼까요? 이 종목이요 무려 2조 839억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목을 끌리시는가요? 그러면 야 리서처 TV 시가총액만 보면 안 되지 실적도 봐야지 한번 볼까요? 지금 이 에스티팜 같은 경우는요 매출이 1,576억 나왔고요 올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 적자 나왔어요. 2020년도 적자 나왔습니다. 올해로 보면 1,576억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영업이익은 6억, 당기순이익은 25억. 6억이 현실적이겠죠. 당기순이익이 영업이익보다 나오는 건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6억이 현실적인 겁니다. 그러면 한번 파미셀 한번 볼까요? 파미셀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도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매출이 378억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72억이나 나왔습니다. 2021년도는 아까 보셨겠지만 올해 매출의 50% 이상 증가라고 했죠. 그러면 영업이익도 50% 증가라고 본다면 100억이 넘길 수 있겠네요. 뭐 100억 정도 나오겠네요. 에스티팜은 작년 2020년도에 그렇게 이슈가 많았지만 적자였고 에스티팜은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이익이 6억이라고 흑자라고 보고 있고 그죠? 작년에 적자였고 파미셀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돈을 벌었죠. 작년에도 영업이익이 70억이 나왔고 올해도 매출액이 50% 이상 증가하고 그리고 올해 연말에 증설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도 동일합니다. 근데 뭐 여기서 뭐 펄을 따지고 하면 뭐 그건 이제 본인들의 역량이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기사들 보셨죠? 어떤 단기적으로 움직 재료라고 본다면 그 재료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더 현실과 맞다는 거 실적이 찍힐 가능성이 높은 게 파미셀이라는 것도 봤고 그리고 어떤 시가총액이나 실적면을 봤을 때 기업 가치적으로 봤을 때 파미셀이 더 괜찮은 게 눈으로 보셨죠? 저 역시 동의합니다. 파미셀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는지 아십니까? 얘네도 똑같이 바이넥스처럼요 시각처에서 검사해가지고 얘네 과태료 맞았습니다. 6천만 원인가 밖에 안 맞았어요. 껌값이죠. 예. 작년에 50억 벌었는데요. 그 이슈 때문에 많이 떨어졌어요. 오히려 많이 떨어진 게 지금은 저는 너무 괜찮아 보입니다. 돌아가는 판이 꽤나 괜찮거든요. 그죠? 누군가에는 비싸 보일 수 있습니다. 9,900억, 약 1조 정도 하는 금액이니까요. 하지만 누군가에는 굉장히 싸게 보이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단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충분히 파미셀은 현상에서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오늘 당장 SK바이오사이언스 파미셀을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를 잘 해보시고 그 다음에 녹십자를 한번 잘 검토해 보셔라. 에스티팜은 현 자리에서는 조금은 부담스럽다. 이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모두 끝입니다.